안녕하세요. 연애 탐사의 세린이에요. 연애를 시작하기 전 서로를 알아가고 호감을 쌓아가는 썸을 지나 연애로 넘어가기 힘들어 하시는 오빠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으실 겁니다. 썸을 탈 때 오빠들은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썸 단계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아직 호감을 쌓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애정이라는 벽이 단단해지기 전이라는 거죠. 호감이 빠르게 쌓일 수도 있지만 순식간에 호감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연애할 때보다 더 까다로울 수도 있는 썸이에요. 봄날에서 연애로 넘어가기 위해 썸을 탈 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꼭 부탁드려요. 세상에 두 성별인 남자와 여자는 정말 뜻깊은 인연으로 연인이 되기도 하고 사소한 것에 틀어지기도 하는데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 같고 여자도 여자를 잘 모른다고 할 정도로 커플들 간의 싸움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본인의 연인이나 혹은 썸을 시작하고 있는 단계라면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조심해 보시길 바래요. 썸 탈 때 여자들이 싫어하는 남자 행동. 첫 번째, 먼저 연락만 하고 만나지 않는 행동. 카톡이나 전화는 종종 하지만 데이트 신청이 없는 행동이에요. 여자 쪽에서도 만나자고 해야 밀고 당기기를 할 텐데요. 너무 연락이 없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게 된다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요. 썸을 타는 관계에서 연락만 하다가는 상대나 당신이나 상대방에게 지루함을 느끼고 서로에 대해 무뎌지게 될 테니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나도록 해요. 두 번째, 과한 스킨십. 우연을 가장해서 손을 스친다든지 몸으로 보호해주는 것도 없이 절대 건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는 남성에게도 지쳐가기만 하는데요. 썸 탈 때 여자들이 싫어하는 남자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과한 스킨십은 오히려 독이 되는데요. 스킨십 후 어색한 관계로 이어져 결국 정리되는 경우가 많으니 과한 스킨십은 자제하고 적당한 선을 유지하는 게 좋아요. 세 번째, 자신의 감정 표현 숨기기. 썸 타는 관계에서 서로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런 일이 있다면 바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나는 이렇게 해서 기분이 좋지 않았어. 다음에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바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서로의 벽이 허물어져 오히려 바로 연인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도 아주 많아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절대 자존심을 굽히는 것이 아니에요. 감추고 밀당을 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오해도 커지게 되니 솔직한 감정 표현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약간의 밀당은 관계를 좋게 만들어줄 수도 있지만 대부분 관계를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썸과 밀당은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상대가 밀당을 멈추지 않는다면 당신의 괴로움보다 우위에 서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하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과는 단호하게 관계를 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상대방을 헷갈리게 하는 언어. 하트 시그널 시즌2에서 보면 오영주와 이현우가 서로의 표현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장면이 나온다. 특히 여자들은 말로 제대로 표현하지 않으면 그것을 왜곡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에 남자가 좀 쑥스럽고 부끄럽더라도 주어를 정확히 표현해 주어야 이해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게다가 썸을 타는 시기는 서로에게 확신을 갖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닌 다른 여자가 또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 상대방에 대한 마음을 오해하기 쉽고 그런 상대방의 불확실한 마음으로 인해 자칫하면 그 관계마저 접으려고 할 수 있죠. 다섯 번째, 타인에 대한 호감을 보이는 행동. 썸녀가 있는데 타인에게 호감을 보이는 행동을 한다고? 라고 어이없어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조급한 마음이 들면 쓸데없이 질투심을 불러일으키려고 다른 사람에 대한 호감을 표시하기도 해요. 썸 타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마음을 충분하게 표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이성에 대한 호감을 말하게 되면 상대방은 우리가 썸이 아니었나? 라는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물론 자신의 마음을 충분히 표현해서 상대방이 인지하고 있을 때는 질투심으로 연애를 빨리 앞당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오히려 썸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선 안 돼요. 6번째, 애매한 반응. 미지근한 반응은 최악의 썸을 타면서도 표현을 해야 하는데 표현이 뜨뜨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상대방은 나름대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서 너랑 있는 게 좋아. 너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 그렇구나라는 너무 긴 빠지는 표현들로 상대방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마음도 없는데 내가 대시하나? 하는 소심한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심을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상대방이 느낄 때 자신의 마음과 다르다고 느껴지면 점점 끓어오르던 마음도 식게 돼요.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대시할 때 적절하게 그에 맞는 리액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상대방도 더 다가갈 수 있어요. 7번째, 너무 들이대지 말기. 위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라더니 왜 들이대지 말래? 라고 생각을 하는 분도 있겠으나 상대방의 대시에 대한 반응은 적극적으로 하되 상대방에게 다가갈 때는 너무 들이대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상대방은 아무 반응이 없는데 혼자서 열심히 문자를 계속 보낸다거나 자신의 마음만 지속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썸은 상대방과의 마음의 균형이 아주 중요해요. 상대방의 마음은 미적지근한 상태라 당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당신 혼자 계속 들이대면 상대방은 그 모습에 부담을 느끼고 멀어지려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상대방에게 들이대고 싶더라도 아무 때나 들이대지 말고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서 적당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잘못하면 썸이 쌈으로 변하고 호감이 비호감으로 바뀌며 그저 집적거리는 모습으로 비춰지게 될 수도 있어요. 많은 이들이 관계를 밀고 당기며 연애의 주도권을 잡고 싶어 하죠. 그러나 갑과 을이 나누어졌을 때 긍정적인 효과를 본 관계는 없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관계는 고통스럽습니다. 상대에게 지고 싶지 않고 손해보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는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없어요. 연애는 서로를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밀당보다는 그때그때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이 상해서 그냥 바빠서 신비주의 컨셉 등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잠수를 타다 헤어지지 말고 매일매일 당신의 안부를 전하세요. 만약 애인이 아무런 연락 없이 갑자기 잠수를 탄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헤어집시다. 연인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 당신의 시간과 감정을 소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일, 친구, 시간들이 소중하면 상대의 생활도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래야 서로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건강한 연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스스로를 먼저 위해야 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그것이 행복한 연애의 시작입니다. 연애 탐사는 중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채널입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를 응원합니다.